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에서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로 사회생활을 하고 세계인들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몰품에 바코드를 새겼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의 고유인식이 되는 지문을 새기고 태어나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다. 어떤 코드도 어떤 암호도 지문에 범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나와 똑같은 지문이 결코 없다는 사실. 위조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지문. 그것은 신이 부여한 인간의 신체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1905년 영국 데포드가에서 화방을 운영하는 노 부부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하지만 누가 왜 살인했는지 알만한 증거는 없어 보였다. It's gonna be hard to find a criminal with such small evidence. 그런데 이때 현장을 지나가던 고고학자 헨리 폴즈가 우연히 사건에 개입하면서 영국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의 범인이 동네 주민 스트레턴 형제로 밝혀진다. 그렇다면 헨리 폴즈는 어떻게 범인을 알아냈을까? 고고학자였던 헨리 폴즈는 아르헨티나와 일본에 머물면서 선사시대 조개 무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중 고대인들이 사용했을 토기를 발견하게 된 헨리 폴즈는 토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섬세하게 선이 나 있는 것을 추적해 도자기에 난 선이 토기를 만든 사람이 남긴 손자국, 즉 지문이 찍힌 것으로 판단, 지문 연구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사포와 질선을 동원해 사람의 손에 난 용선을 없애보려고 실험을 했던 헨리 폴즈는 의도적으로 손상시켜도 이전과 똑같은 지문이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지문이 근본적으로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헨리 폴즈는 자신의 지문 연구 이론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개개인의 지문을 수집하고 다녔다. 이것은 사람의 지문이 모두 각기 다르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는데 It's gonna be hard to find a criminal with such small evidence. 그러던 중 우연히 살인 현장을 지나가게 된 헨리 폴즈는 형사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품에서 지문을 찾아냈고 자신이 수집한 주민들의 지문과 일일이 비교한 결과 그 지문이 동네 스트레턴 형제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지문 판별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에 이용되지 않던 시대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일이었고 그렇게 이 사건은 지문을 이용한 공식 인정 최초의 사건이자 100여 년 역사의 지문 판독 수사 기법에 초석이 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지문이야말로 신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자신의 연구를 소개했던 헨리 폴즈는 지문을 범죄 수사에 사용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지문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 30년 이상 미제로 남았던 흉악범죄 사건들을 지문 판독법으로 줄줄이 밝혀냈다. 이로써 지문이 범죄자를 찾아내는 범죄 수사 기법으로 본격 활용될 수 있었고 개개인의 신분 확인의 용도로까지 정착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문은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 자국 내에서 태아가 양수했던 채 팔을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에 생긴 일항을 뜻하는 지문은 DNA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만큼은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유전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모태에서 13주경에 형성되기 시작해 19주경에 완성되는 지문은 지문을 형성하는 용선과 그 숫자가 DNA의 유전에 의해 결정되긴 하지만 지문선의 방향과 모양만큼은 각기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문 모양이 항상 일정한 이유가 땀샘에 있다고 밝혔는데 지문이 평생 변하지 않는 원인이 땀샘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육안에 보이지 않아도 남겨진 지문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가 가능한 것도 바로 땀이 남긴 지문인 잠복성 지문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문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일까?
고대 죄를 숨기려는 범죄자를 가리기 위해 신체적 증거를 찾아야 했던 사람들은 지문을 사람의 증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당시 활동했던 탐정들은 암암리의 지문 대조법으로 범인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때 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탐정 소설가들은 비더크 탐정단, 셜록 홈즈 등의 소설 속에서 지문 확인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을 묘사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문을 신원 판별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2000년, 끊임없이 지문 관련 통계를 냈던 미국 FBI가 머리카락, 치아, 혈액 감별은 물론 그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다로운 DNA 과학 분석법보다 더 정확한 것이 지문 판독이라고 발표하면서 사람의 지문으로만 매년 8만 5천여 건의 사건을 해결한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문이 신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범죄자들의 역습. 신원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범죄자들이 지문을 은폐하기 위해 끔찍하게 지문을 도려냈다는 것이다. 어머. 때문에 지문 제거 수술은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문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심혈을 쏟고 있다. 그 결과 유전학자 골턴과 보네비가 지문과 정신적 불안정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 가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문으로 범죄자들의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엄지손가락 지문엔 중요한 감성인자가 있다는 사실과 지문 유형에 따라 인격, 학습, 대화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분류법은 과학적인 지표인 다중지능 이론으로 인정받아 최근에는 적성에 맞는 맞춤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500여 년 전 토기에 남긴 손가락 하나의 흔적이 수사기법의 초석이 되고, 이후 신분 확인은 물론 인간의 기질을 파악하는 이론으로까지 연구를 거듭해온 인간의 지문. 미세한 선과 주름으로 새겨진 이 지문은 누구나 여름에서 무덤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가져가는 신체 서명이자 인간이 생에 남기고 가는 가장 강력한 삶의 자취라 할 수 있을 것이다.